오늘 독서 모임에 왔는데 그거 독서 모임에 온 거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공무원이라서 못한다 이러고서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분들은 저 남양현 대표님, 조은희 대표님 제가 눈팅을 다 하고 있어요. 여기 또 우리 SNS 블로그에 또 메카가 되고 계시는 또 여기 성을 가지고 맞아. 윤호 대표님.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사실 이 시행정도 보면 장인 대표님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게 제가 공부할 때는 1분이 되나요? 제가 거의 1년 동안 공부만 했는데 사실 이 장희 대표님 거 듣고 나서 제가 독서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 친구랑 같이 저희 집에서 투트랙으로 해요. 근데 저희 집에서 하는데 저희 집이 큰 집은 아니겠죠. 조그매요. 근데 9명이 꽉 찼어요. 더 이상 못 오는데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근데 출산율 100%가 나옵니다. 매주 한 번 온라인하고 한 번 오프라인 하거든요. 근데 제가 줌도 사실은 강의를 해요. 비공개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줌도 일요일날 사람들이 이걸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서랑 SNS도 제가 지금 줌으로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재밌게 공무원이라서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는 거고요. 보니까 진짜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현 대표님 저랑 일주일 때 만났을 때 나 해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서강 대표님이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셨어요. 저희 셋이 얘기할 때 서강 대표님이 조현 대표님은 강사하시려면 말씀을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랬는데 지금 너무 잘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조현 대표님보다 잘할 것 같은데 정말 이러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용기 내셔서 독서 많이 하면 제 친구 저기 뒤에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100권 읽으면 제 친구는 200권 읽는 친구예요. 진짜로. 제가 대학원 친구예요 사실은. 근데 혼자 박사학위 이러면 독한 친구예요. 저희 다 속삭이 냈었는데 혼자 박사학위 벽이라고. 근데 저 친구의 단점은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너는 장기적으로 들어야 된다. 책을 200권을 읽어서 뭐할 거냐.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 친구를 다른 과도 끌고 온 거예요 여기로. 제가 앞으로 가자는 입금을 어디까지 안 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입금하고 너 와라. 저 친구도 되게 잘할 친구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 분 한 분이 제가 보니까 너무 훌륭하신 분들 너무 많고 제가 많은 사람을 밖에서 공무원 생활 한 수는 넘게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할 줄은 몰라도 사람 볼 줄은 알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될 뿐이고요. 저 나중에 잘 되시면 저랑 네트워크 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레이예요.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공부하는 그 모임이 있어서 잠깐 그 모임에 나왔어요. 오프 모임 하고 있는데 역시 같이 공부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 너무 새롭고 너무 배울 것도 많고 에너지가 비슷하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오늘 오프라인에서 만났는데 역시 에너지 너무 좋으시고 정말 배울 게 많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나 혼자만의 갇혀있던 프레임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은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보면 너무 다양한 공부를 하고 계시고 독서량도 어마어마하시고 또 제일 우선으로 칠 수 있는 건 실행력이에요. 여기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전주, 천안 막 이렇게 전국에서 멀리서 다 이곳에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심하신 분들은 막 정말 방을 잡아놓고 1박 2일로 오시는 분들도 제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정말 제가 지금 오프 모임을 2번째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오프 모임 한 번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지금 한 3-4달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3-4달 사이에 엄청 성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월급쟁이라 그러잖아요. 월급쟁이에 딱 갇혀서 생활하시는 분들하고 밖에서 치열하게 하루하루 성장하시는 분들하고의 이런 그 갭은 엄청나고, 그 하루하루를 그 시간 관리하시면서 치열하게 성장하시는 그런 그 모습이 몇 달 사이 이렇게 점프하는 거 보면 굉장히 배울 거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인생에서 성공했나 안 했나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본인과 결이 다르고 되게 에너지가 다른 분들하고 대화하는 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불편한 대화에 동참하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랑 다른 나랑 다른 사람, 내가 불편한 대화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동참하고 공감하고 동조할 수 있나로 그 사람의 그 그릇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거에 합류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그 사람의 그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 있잖아요. 불편한 일들을 하루에 하나씩 개척을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그 하루에 불편한 일 하나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돼 있으신가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변화와 성취를 짧은 시간에 이룰 수가 있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에 하나씩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고 너무 많은 수고가 따른다고 생각하는 일, 그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을 흥분시키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가 눈을 뜰 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에너지를 받고 즐겁고 행복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라는 거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시는 일 정말 행복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인가요? 저는 정말 저희 직원이나 저희 동료들이 저를 보면 되게 신기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사실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제 일을 희한하게 재밌어 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정말 사무실에 가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제 친구들이 저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들이 볼 때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조금 폐쇄적이고 좀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재밌는 일들이 있고 창의적으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좋으신 분들도 많이 알 수가 있고 일도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이런 구조인데, 그거를 사실 많이 활용을 못 하는 거죠. 정말 이 직업을 사랑하고 있구나.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사랑하시나요? 저는 제가 만약에 제 직업을 사랑하지 않고 제 일에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못 느낀다, 그러면 저는 아주 과감히 관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제 일을 사랑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재밌고 즐겁고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일할 수 있거든요. 일터는 꿈터여야 되고, 일터는 행복한 공간이어야 되고, 마음이 즐거워야지 사실 일도 즐겁고 대민 행정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직장을 다니시는 많은 여러분들이 정말 일하는 곳에서 행복을 느끼시고 꿈을 찾으시고, 저는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또 하루였어요. 여러 사람들, 자기 일을 사랑하는 분들과 1대1로 대화하면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거 참 많았고, 그 목표를 세울 때 가까이서 보면 멀미가 나지만 멀리서 보면 사실 잔잔하거든요. 그래서 꿈을 꿀 때는 멀리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잔잔한 거, 눈 앞에 있는 것만 보다 보면 정말로 멀미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크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는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하시면 지금의 요동침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어떤 그 두려움이나 이런 조바심 이런 게 생길 때에도 그 시야를 10년 뒤 밖으로 쭉 당기시면 사실 사소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꿈을 세우실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전을 세우시는 게 성취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성장하는 사람과 도태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또 이 공간에서 느낀 거지만 성장하시는 분들은요, 그 하루하루에 정말 치열하게 사세요.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시고 그 멀리 있는 영역은 신의 영역으로 던져놓는 거죠. 그래서 그 하루하루에 충실을 한 거고, 저도 매 순간순간마다 정성을 다하자 이거를 매일매일 보면서 되새기고 있는데, 사실 그날 하루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앞의 일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앞의 일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욕심껏 되지 않아서 되게 안타까울 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이 생길 때도 되게 많고, 그럴 때는 정말 역지사지 해보시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시는 거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지가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꽃다발을 들고 오신 거예요. 사실 목발 짚고 다니시거든요.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그 꽃바구니를 갖다 주는 정성도 너무 대단하시고, 또 그렇게 사고가 나고 나서 그 아들과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아들하고 AI에 대한 책을 내신 거예요. 그 초등학생들이 읽기 편하게끔. 그래서 그 책이 각 도서관에 다 비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분도 너무 대단하시고, 또 어떤 분은 대기업을 20년 이상 다니셨는데 암이 여러 군데 발병하면서 자동 퇴사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몸무게를 15kg 이상 빼시면서 그 다이어터로 완전히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가 되신 거예요. 인스타 쪽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27기 아마 그렇게 운행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생의 위기를 넘겨서 그러신지 너무너무 해맑고 그 에너지가 너무 좋으신 분.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배웠는데, 그 아들 셋을 낳고 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고시원에 들어가셨던 어떤 여성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파산을 하게 돼서 지금 바닥부터 다시 그 공부를 통해서 그걸로 지식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다시 재기하시는 모습 보면 그 10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을 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배웠고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정말 이런 시간을 어디랑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식은 지금 인공지능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지혜라는 거죠. 이런 좋은 사람들과 좋은 에너지를 받으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정면 돌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많이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정말 나한테 처해져 있는 어려움이 진정한 어려움인가, 이런 거 생각하는 시간이 됐었고요. 이분들은 그랬어요. 최악의 경우를 딱 정의를 해요. 이거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딱 바닥이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거를 정의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실행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거죠. 결국에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지금의 시간들을 제대로 정립을 해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임을 되게 자주 나오려고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가지면서 한 보씩 성장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